그러냐면 400, 55, 60 병신된 거야. 근데 골품제는 되게 중요합니다. 건국한 왕은 다 족밥입니다. 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사탐의 한국사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어디 할 거냐면 드디어 나라를 뺏겼어요. 일제시대 할 거예요. 욕이 좀 많이 나오겠네요. 최대한 욕을 안 하면서 어떻게든 한번 해보도록 정말 노력은 해보겠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자, 좀 보겠습니다. 일제시대는 어떻게 나누냐면 이쪽으로 좀 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제시대는 10년대와 20년대 그리고 40년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10년대, 20년대, 30년대가 다 색깔이 조금씩 나타난다라는 부분은 좀 아셔야 돼요. 그 부분만 알면 되게 쉬워요. 10년대는 나라를 뺏었잖아. 그러니까 뭐해? 두들겨 팹니다. 20년대는 너무 팼나봐. 그래서 조금 풀어줘요. 30년대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원자폭탄 맞고 개작살 나는 게 1번인 거야. 이렇게 10년, 20년, 30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1910년대인 겁니다. 자, 그러면 1910년대는요 무단통치 시대예요. 무단통치, 이 문장을 좀 잘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무단통치, 뭐 한다는 거야? 통치를 무단으로 하겠다는 거야. 무단횡단이 뭐야? 허락 안 받고 뒤에다가 차이쳐 뒤지는 거 아니야. 무단통치, 우리한테 뭘 받지 않았다? 허락을 받지 않고요 지네 나름대로 나라를 뺏었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다 밟아버려야겠지.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요 10년대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다 밟아버리는 거야 얘들아. 찍소리도 못하게 개기면 다 밟아버린다고. 말 안 들으면 다 패버리는 성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이겁니다. 잘 봐 얘들아. 경찰과 군인이 있습니다. 누가 더 무섭냐면 군인이 더 무서운 거예요. 너네 대통령이 전쟁 나면 계엄령이라는 거 선포하는데 계엄령이 선포하면 경찰권이 없어지고 누가 모든 것을 다 군인이 나라를 이끌게 되는 걸 얘들아 계엄령이라 그러는 거야. 두 번째, 재판이 필요 없습니다. 군인 말 안 들으면 즉결 처형이라는 게 가능해. 이해가? 그러니까 전쟁 났을 때 군인이 저쪽 가세요 그러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얘들아. 재수없으면 총 맞아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나라를 뺏었더니 우리들이 꿈틀꿈틀대면서 개기들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더라는 거야? 모든 것을 다 헌병, 경찰제라는 걸 사용하더라는 거야. 헌병이 뭐냐면 얘들아 군인 잡는 경찰들인 거야. 결국은 군인이 나라를 뭐 하는 거야? 통솔하고 있다는 걸 바로 헌병경찰제라고 그러고, 헌병경찰제를 통해 갖고 뭐 하는 거야?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더라? 무탄은 뭐냐 또 무단으로 뭐 하더라는 거야? 통치를 하는데 강압성을 갖는 거야. 이해가? 두 번째, 말 안 들어 어떻게? 패야죠. 깔끔하게 팹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태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들아. 태형이 뭐냐면 곤장이야 곤장. 오케이? 좀 봅시다. 그림을 보시면요.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하다가 만 건데요. 저번 시간에 좀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조선 총독부입니다. 이 조선 총독부를 통해 갖고 우리나라 내정을 뭐 한다 그랬어? 간섭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쉽게 말해서 통감부를 없애고요. 또 안 보인다 그러네 우리 조교님께서. 알았어요. 보이십니까? 안 보여. 자, 뭐냐면 조선 총독부입니다. 조선 총독부를 통해 갖고 우리나라 뭘 한다 그랬어요 얘들아? 내정을 간섭하게 되고요. 이때 얘네들이 뭘 뽑냐면 대통령 같은 걸 뽑는데 이 대통령이 이또 시로부미가 저번에 도요토미 시데요시라고 잘못 말했던 이또 시로부미, 우리 안중근 의사에게 총 맞아 뒤진 이또 시로부미가 우리 조선 총독부를 만들어 놓고 뭐 한다고? 우리나라 내정을 간섭하면서 이제 완전히 일제 치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 조선 총독부를 통해서 뭐 한다고 얘들아? 헌병경찰제라는 걸 쓰는 겁니다. 얘네들이 누구냐면 헌병이에요. 군인이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신분이 군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군인으로 하여금 나라를 이끌게 되면 말 안 들으면 뭐 한다고? 태형 처리하는 거 얘들아. 이게 바로 곤장입니다. 얘들아 안 아플 것 같지? 맞으면 뒤진다. 학교에서 맞는 건 맞는 것도 아니야 얘들아. 이거 태형 100대 맞으면 죽습니다. 쉽게 말해서 50대 이상 넘잖아? 그러면 얘들아 엉덩이 다 찢어져서 죽게 돼. 그렇기 때문에 태형을 많이 맞잖아? 그러면은 죽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태형 맞았을 때는 얘들아 약도 없습니다. 그냥 누워갖고 버텨야 돼. 버티면 사는 거고요. 못 버티면 죽는다 그래. 그 정도로
이게 뭐야? 태형인 거야. 뭐 했다고? 두들겨 팬다고. 만약에 태형이 시험 문제 나오면은 뭐야? 1910년 무단통치가 시험 문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다시 보셨겠지만 군인, 헌병으로 하여금 나라를 이끌게 하는 게 바로 헌병경찰제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무단통치는 뭐야?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패는 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가시죠? 두 번째. 그 다음이 또 뭐냐면 이겁니다. 보세요. 자, 두 번째는 태형으로 두들겨 팼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얘들아 바로 이겁니다. 토지를 조사를 사업합니다.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얘들아 왜 그러냐면 잘 봐봐. 우리나라에 일본 새끼들이 왔으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땅을 어떻게 하겠어? 뺏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뺏을 거냐고. 야, 일본이 와갖고 내 나라. 그럼 우리가 예 하고 좋겠냐? 그러면 깡패 새끼들인 거고 얘들이 토지를 뺏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이 대가리를 쓴 거야. 얘들아 솔직히 말할까? 우리나라 토지 왜 뺏기냐면 존나 무지해서 뺏기는 거야. 멍청해서 뺏긴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 토지 조사를 할 거야. 그래서 국가에서 일본이라는 일제시대 국가에서 너네 토지를 뭐 해라? 신고해라 라고 뭐냐면 포스터를 붙여놓은 거야. 공고문을 붙여놨다고. 이해가? 그런데 그 공고문을 이렇게 붙여놨다? 그래갖고 토지를 15일 안에 신고하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똑똑했으면 뭐 하면 돼? 토지를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 어따 이게 뭐디야? 그러면 옆에 있는 애가 뭐라 그래? 어따 뭘 신고하라는디? 토지를 신고하라는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어따 내 건데 왜 신고를 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됐어 막걸리나 먹어. 그랬다 15일 후에 뺏기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신고 안 한 애들 거는 다 뭐해? 땅을 다 국유화 시켜버리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멍청해서 다 뺏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지주들이 가지고 있던 그나마 그 땅들도 일본의 강압성에 의해서 막 뺏기면서 우리가 토지를 다 거의 몰수당한다고 보면 돼. 왜? 토지가 곧 경제였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를 만든 이유가 땅 때문인 거잖아. 이해가?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 이게 뭐냐면 얘들아 토지조사 사업하는 모습인 겁니다. 지금 이 새끼들 나와서 뭐해? 땅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말뚝 받고 있잖아 얘들아. 요게 다 말뚝이라고. 말뚝을 바꾸면서 우리 뭐 해줄게. 근대 개간해줄게라는 이유만으로 뭐 하는 거야?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걸 했다라는 거지. 그런데 결국은 뭐 하는 거야? 우리나라 땅을 다 뺏으려는 하나의 목적이었고 우리나라가 멍청해서 다 뺏기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토지를 뺏겼어. 토지가 다 뭐가 돼서 국유화가 됐단 말이야. 그치? 토지가 다 국유화됐다라는 거 이제 나라 땅이 누구 거야? 일본 게 된 거잖아. 그러면 일본 애들은 그 땅을 갖고 뭐해? 장사를 하는 거야. 땅을 판다고. 누구한테 팔아? 우리한테? 아니야. 누구? 일본 애들한테 파는 거야. 존나 저렴하게. 일본 애들한테, 일본에 있는 본토 애들한테 땅을 졸라 저렴하게 줄 테니까 조선 넘어와서 살아.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뭐 할 수 있게?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살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거야. 야, 조센징에 가면은 땅이 싸대. 우리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살아보자. 해갖고 토지를 국유화해서 팔기 시작하는데 그 팔기 시작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토지 조사를 사업하고 이거를 갖다 판 게 어디냐면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거야. 이걸 이 회사가 어디냐면 얘들아 동양척식 주식 회사인 거야 얘들아. 동양척식 주식회사 지금으로 치면 얘들아 뭐냐면 부동산 업자는 거야. 부동산 회사라고. 부동산 회사. 오케이? 그래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 갖고 일본인들에게 우리나라 토지를 뭐 하는 거야? 매매하게끔 하는데 그 가격이 되게 싸게 판 거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 조선애가 그러니까 조선에 가갖고 뭐 하자? 한번 일해보자 해갖고 일본에 있던 하층유 사람들과 정말 졸라 부자인 사람들이 우리 조선으로 넘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이게 뭐야? 이게 10년 된 거야 얘들아. 10년 되는 그래서 뭐해? 두들겨 패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일로 갈게. 얘가 네 번째로 갈게. 동양척식 주식회사 네 번째. 자 다섯 번째가 뭐냐면 당연히 우리나라 언론,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한글 이런 거 당연히 못 쓰게 했겠지 얘들아. 당연하잖아. 나라를 뺏었으니까. 오케이? 이러면서 우리나라 언론이나 역사나 한글 같은 걸 못 쓰게 하고요. 여섯 번째 이게 뭐냐면 바로 회사령을 뭘로 바꿨냐면 얘들아 허가제로 바꿉니다.
원래는 뭐였냐면 원래는 신고제였는데 허가제로 바꿔. 얘들아 이거 진짜 큰 차이가 있는 거야. 야 이런 거야. 봐. 우리 지금 수업하고 있잖아. 우리 수업은 신고제계 허가제계. 우리 수업은 신고제야 허가제야. 우리는 지금 허가제인 거야 얘들아. 니네 화장실 갈 때 나한테 허락받고 가잖아. 이해가? 신고제와 허가제의 큰 차이를 보여줘. 야 이런 거야. 우리 아가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 지금. 그랬을 때 잘 봐. 쌤 저 화장실 가요? 하고 가는 게 신고제인 거야. 그러니까 되게 자유스럽잖아. 그치? 그냥 가면 되니까. 허가제는 뭐냐면 쌤 저 화장실 가도 돼요? 가도 돼 하면 가는 거지만 닥쳐 조금씩 싸서 말려 하면 뭐야? 못 가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허가제를 했다라는 건 얘들아 이렇게 보면 돼. 우리 민족은 더 이상 뭐 못하게 회사 못 만들게. 누구?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들어온 일본 애들이 뭐도 만들 수 있게 회사를 만들 수 있게끔 경제적인 부분을 뺏어가기 위해서 얘들이 뭐 한 거야? 회사제, 이 회사령까지 다 장악하게 되는 거야. 이게 1910년이야. 잘 봐. 존나 밟지. 계속 밟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겠냐? 아이고, 씨. 아이고, 더 이상은 못 참겠네. 하고, 뭐가 일어나게 돼? 3월 1일 날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고, 3.1운동으로 우리나라가 뭐야? 민족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민족운동이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전국으로 확산되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다 보니 일본 애들이 아차 싶은 거야. 왜? 너무 밟았다고 생각한 거지. 이 새끼들 밟았더니 꿈틀대네. 안 되겠다. 조금 열어줘야겠네. 라고 하면서 20년대가 되면서 문화통치라 그래갖고 그때부터 조금씩 열어주는 건데 이게 열어주는 게 아니야,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러면 20년대. 자, 알고알고로 잠깐 보겠습니다. 자, 3.1운동 잠깐 볼게요. 3.1운동은 우리 지식인 33인인데 얘들아 이때 지식인들은 다 종교인들인 겁니다. 오케이? 뭐 대종교나 이런 불교의 한용운 선생님이나 손병희 선생님 같은 몇 명이 모였어요? 33인이 모여가지고요. 뭐 한 거냐면 독립선언서를 만들게 되고 그 독립선언서를 지금 탁골공원 지금 종로에 있어요, 얘들아. 그 탁골공원을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면 파고다공원이라고 불렀어요, 얘들아. 이해가? 그 왜 탁골공원이게? 거기가 옛날에 절이야, 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절에 탑골이 있었거든. 그래서 거길 탑골공원이라고 불렀는데 파고다로 이름을 바꿨단 말이야. 3.1운동이 끝나고. 그 다음에 그 파고다 공원이 언제까지 가냐면 되게 오래가, 이게 바뀐 지 얼마 됐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래갖고 얘들아 생긴 게 그 파고다 공원 앞에 어학원이 하나 있었어. 그 이름이 파고다 어학원이야. 이거 파고다 어학원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야, 얘들아. 그냥 이름 바꿔야 돼, 파고다 새끼들. 탁골 어학원으로. 이해가? 그래서 생긴 게 탁골이야. 거기가 탭스 토익의 짱이었거든. 하여튼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옆에 YBM 있었고. 봐.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뭐해? 탁골공원에서 뭐해? 낭독하면서 어디에서? 우리 탁골공원에서 낭독하면서 어떻게 된다? 사람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고 3.1 만세운동이 시작된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3.1 만세운동인 거야. 쌤네가 독립유공자 집안이야. 이 태극기 제작하셨던 분이 우리 할아버지 라인에 한 분이 계셔. 그래서 우리가 독립유공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고문당하시고 막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탁골공원에서 시작한 게 결국은 어떻게 전국으로 확산되게 되는데 얘들아 이 부분은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좀 볼게요. 아이고 이거 이렇게 외우면 되겠지, 얘들아. 아이고 3.1운동이 일어났는데 처음에 민족운동으로서 33인이 뭐 했다고? 독립선언문을 만들어갖고 어디에서? 탑골공원에서 발표했으며 그게 처음에는 얘들아 비폭력 운동으로 시작했는데 점점점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그게 뭘로 바뀌냐면 얘들아 폭력으로 바뀌어가더라는 거야. 일본 애들이 강압을 하니까 우리가 뭐해? 걷다 돌멩이 던져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새끼들이 우리 먼저 탄압하면 우리도 같이 돌멩이 던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비폭력이 뭘로 변해? 폭력운동으로 변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게 되고요. 그래서 재합리 사건, 학살 사건 같은 게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또한 3.1운동이 끝났는데요. 3.1운동은 솔직히 성공했다라고 보기가 솔직히 좀 힘들어.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누가 있어? 종교인들이 했잖아, 얘들아. 종교인들은 정치인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종교인들이 지도자가 돼서 하다 보니까 뭐가 너무 착해. 한계가 나타나.
그래서 얘들아, 누가 필요하다? 정치적 지도자가 필요하다라 그래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냐면 얘들아, 이걸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얘들아, 두 번째, 우리 태극기를 휘날렸던 분 중에 이게 지금 역사 교과서가 얘들아 국정화되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유관순 우리 누님을 자꾸 역사 교과서에서 너무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빼려 그래. 그러지 마. 우리 누구? 유관순 열사가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옥에 투옥되면서까지 태극기를 휘날렸던 우리 영원한 누님이시지. 오케이? 이 유관순 열사가 시험 문제 나오면 다 3.1운동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 거고요. 그러면서 정치 지도자에 필요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두 번째 20년대부터 문화 통치가 시작되는 게 바로 이 시기, 일명 1919년 이후에 1920년으로 넘어가면서 문화 통치가 뭐냐면 조금 숨통을 열어주는 시기가 됐다라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지금까지 여기가 1910년인 거야. 다 됐네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1920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20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화 통치를 얘들아 뭐 하겠다는 거야? 숨통을 조금 열어주겠다라는 건데 얘들아, 여기에 일본 새끼들의 꼼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쪽으로 더 가자. 잘 봐 얘들아. 20년대가 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새끼들 밟았더니 뭐 하더라는 거야? 단합해서 꿈틀대더라는 거야. 그지? 그게 3.1운동이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뭐 시켜야겠다? 민족 분열시켜야겠다라는 게 20년대 포커스야 얘들아. 그래갖고 뭘 향상하기 위해서? 친일파를 양상하기 위해서 만든 게 20년대인 거야. 두 번째, 20년대는 뭐라고 얘들아? 숨통이 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 민족들이 뭐해? 저항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다 거의가 20년대인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쟁의가 일어나요, 어떤 민족운동이 일어나요, 이러면 웬만해선 다 20년대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헌병이 경찰이었는데 이제는 뭘로 바꾸냐면 보통경찰제로 바꿉니다. 그리고 군인에 의한 통치가 끝나고요,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민간인에 의한 통치가 시작되는데, 이거 그냥 말만 이렇게 한 거야 얘들아. 야, 군인이 민간인 된 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런 거야. 10년대까지만 해도 군인이 나라를 이끌었는데 얘네들이 전역했어. 그냥 군복을 벗고 민간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새끼가 똑같이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군인이 옷을 벗었으니까 더 이상 헌병이 경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보통경찰제를 쓰는데, 이 인원을 뭐 하냐면 얘들아, 보통경찰의 인원을 늘립니다. 그리고 이 늘린 자리에다가 누구를 집어넣냐면 우리 친일파들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 민족 중에 솔직히 씨발 민족성 존나 약한 새끼들 있지. 그런 새끼들한테 먹을 거 주고 돈 주면서 꼬셨더니 이 새끼들 홀딱홀딱 넘어오더라는 거야. 걔네들이 친일파인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암살이라는 영화 보시면요, 하여튼 그런 친일파들로 인해 갖고 일본이 더욱 활개를 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민간인이 조선 총독부를 뭐 하게 되냐면 다스리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누구? 우리 한민족 아이들을 등용하기 시작하는데, 그 한민족, 우리 민족을 집어넣는 것도 다 뭐야? 친일파 양상이었던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결국은 뭐 하고 싶은 거야? 3.1운동 일어나지 못하게 우리 민족을 감시하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민족 분열 정책이 일어난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거기에 우리 민족이 홀딱홀딱 넘어간 거고. 이해가?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했잖아. 뭘 열어준다고? 숨통이 좀 열립니다. 오케이? 숨통이 좀 열려가지고요. 뭐 역사나 한글, 그리고 또 언론, 이런 게 허용이 되는데요. 언론 같은 경우는 심사를 통해서 허용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걔네들이 다 심의를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잘라냈겠지. 이해가? 그런 식으로 우리 한글이나 역사 같은 게 좀 보급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글을 보급합시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난 신문사가 있는데, 그 신문사가 얘들아, 첫 번째가 조선일보고요, 두 번째가 동아일보인 거야 얘들아.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 문자 연습하는 것들을 만들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분하르도 운동. 이 분하르도 운동을 통해 가지고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서 신문에다가 얘들아 이렇게 한글을 쓸 수 있게끔 연습할 수 있게끔 한 게 바로 분하르도 운동 같은 걸 통해서 우리나라 한글을 좀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잘 봐봐.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숨통을 조금씩 열어주는 20년 된 거야. 그런데 결국은 심의를 통해서 다 잘라내고 억압하는 건 똑같더라는 거지. 이 새끼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20년대는요, 첫 번째, 보통경찰제가 사용되고요. 뭐가 폐지돼? 태형이 폐지되더라는 거야. 아, 최소한 두들겨 패지는 않을게, 새끼들아.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라? 어디 갔을까요? 오케이. 보나르도 운동, 보나르도구나. 보나르도 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이게 무슨 일보라고 얘들아? 동아일보에서고요. 역사를 일부 허용해주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회사령이 폐지되는 겁니다. 이쪽 와서 좀 볼게요. 중요합니다. 회사령 폐지는 좀 잘 보셔야 돼요. 잘 봐요, 얘들아. 우리 아까 우리나라 기업은 뭘 못 만들게 했어? 회사를 못 만들게끔 허가제를 사용했다라는 거야. 그지? 그런데 회사령이 이제는 뭘로 바뀐 거냐면 얘들아, 신고제로 바뀐 거야. 신고만 하면 회사를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20년대부터는 우리 기업들이 뭐해? 회사를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잘 안 사. 우리 물건을. 왜? 일본이라는 회사가 10년 동안에 우리나라를 장악하는 힘을 가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벌써 선점 효과를 다 가져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야, 솔직히 말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랑 맞짱 뜨는 거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얘들아, 우리 물건을 사용하세요. 우리 물건을 씁시다. 라는 물산 장려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이 물산 장려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 물건 좀 쓰세요 라고 하는 정책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령 신고제가 풀린 거는 20년대라고. 그러니까 얘들아, 뭔가가 풀리고 뭔가가 숨통이 열리고 뭔가를 만들어서 저항하고 이런 색깔이 나타나면 다 20년대라고. 오케이? 그래서 물산 장려운동인데 얘들아, 이거 헷갈려 하지 마. 국채 보상운동이랑 물산 장려운동은 완전 다른 겁니다. 국제보상운동은 얘들아, 우리나라 나라 뺏기기 전에 대구의 서상돈이라는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일본한테 빌렸던 국채를 갚으려고 한 거고, 물산 장려운동은 우리나라가 나라를 뺏긴 다음에 20년대에 우리나라 물건을 좀 쓰자고 하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국산품을 뭐 하자? 애용해주세요 라고 한 게 바로 물산 장려운동입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갖고 회사령이 폐지가 되고 신고제로 바뀌었으며, 그리고 뭐가 만들어지냐면 신관회라는 애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신관회는 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이때 얘들아 두 세력이 있었어. 첫 번째는 뭐냐면 민족주의자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사회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사회주의자 그러면 얘들아 빨갱이라 그러는데 얘들아 빨갱이 아니야. 야, 그것이 우리 아버지들 세대들이 쓰는 말인데 그런 말 쓰지 마십시오. 빨갱이가 뭐야. 사회주의자는 뭐냐면 얘들아, 막스의 이론을 받아들인 겁니다. 세상을 국유화시켜갖고 공동분배하자라는 그런 이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민족주의자들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한민족, 민족성을 강화시키자 뭐 이런 거야, 얘들아. 오케이? 이 민족주의가 나중에 뭐가 되는 거냐면 민주주의가 되는 거야. 그런데 둘은 얘들아 절대 친해질 수 없습니다. 쌤이 이거 윤리사상이나 사회문화 사회문화란다. 그 생활윤리 가르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얘들아, 이거 둘이 합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그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랑 북한의 김정은이랑 결혼하는 거야. 그 정도로 어려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뭉치기가 진짜 어렵거든. 그런데 이 둘이 통합해서 만든 게 신간회야. 그래서 신간회가 시험 문제 좀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 신간회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광주 항일운동을 지도한 게 바로 신간회 라인인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잘 봐. 6.10 만세운동이 있고 광주 항일운동이 있습니다. 잘 봐. 6.10 만세운동은 이거예요. 우리나라 순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암살설이 돌아, 얘들아. 독국물 사건이라 그래서 암살설이 돕니다. 암살당한 거 아니야? 라고 해갖고 이 장례식 날, 왕의 장례식 날 사람들이 6.10 만세운동을 일으킨 거고, 얘들아, 이거는 미안하지만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대규모 운동은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광주, 항일,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잘 봐. 이거 왜 일어난 거냐면 얘들아, 광주에 어떤 한 여학생이 있어서 김태희급이야. 졸라 예뻐. 근데 그 시대에는 얘들아, 여자분들이 다 뭐 하냐면 머리에다가 댕기를 메고 다닙니다. 오케이? 쉽게 말해서 얘들아,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뒤에다가 이렇게 댕기를 맸다고. 근데 일본 새끼들이 이 댕기를 막 땡기고 논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봤을 때 존나 열받잖아. 그래갖고 우리나라 학생이랑 일본 학생들 간에 패싸움이 붙어요, 얘들아. 이해가? 그래갖고 우리나라 애들이 막 두들겨 패고 막 싸웠는데 경찰서에 다 끌려갔는데 일본 애들은 다 훈방 다 풀려났는데 우리나라 학생들만 존나 개차별 받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인데, 이거는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고 얘들아? 신간의 지도층의 도움을 받아갖고 결국은 전국으로 확산됐다라는 게 중요하며, 아이고 3.1운동 이후에 얘들아, 전국으로 확산된 우리나라의 유일한 일명 20년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돼서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과 신간회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솔직히 좀 잘 봐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얘들아, 신간회는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사이에서 분열됩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 오케이? 그리고 각종 쟁의가 있어요. 쟁의가 뭐야? 조교야, 쟁의가 뭐게? 쟁의는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저항하겠다라는 거야, 얘들아. 그러다 보니, 야, 그러면 저항하는 아이들은 돈이 많을까? 저항하는 아이들은 솔직히 좀 가난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들아, 각종 쟁의 일어나는 아이들은 다 어떤 애들이냐면 노동자. 그래서 뭐라 그래? 노동쟁이. 두 번째, 소작농들. 그래서 뭐라 그래? 소작쟁이. 이런 쟁의자가 나오잖아. 그러면 다 20년대. 야, 그리고 두 번째, 쟁의, 저항한다며. 그러니까 무슨 성격이 강하냐면 얘네들 다 사회주의, 혁명과 투쟁을 통해서 나라를 바꾸려고 그런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쟁의를 일으키는 아이들도 다 사회주의자 성격이 강했으며 20년대가 되니까 개길 수도 있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합시다. 그게 뭐냐면 산미 증식계획이에요. 이건 중요합니다. 산미 증식계획이 뭐냐면 우리나라 산미 쌀 가져가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쌀을 가져가는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얘들아, 항상 이런 거예요. 생산량이 있으면요, 얘네가 가져가는 공급량이 있지, 이거를 단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잘 봐. 생산량이 적은데 공급량을 늘리라 그래서 이 새끼들이 가져가는 수출품, 쌀을 수출해 가는데 항상 모자라. 얘네 몇 개, 20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항상 10개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 갖고 얘네들이 하고 싶은 게 뭐겠어? 생산량을 어떻게 해야겠어? 생산량을 뭐 해야 돼? 증가해야겠지. 그러려면 농업의 기술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수리시설, 벼새끼 뭘 좋아해? 물. 그러니까 수리시설, 뭐 저수지나 이런 수로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요. 품종, 쌀의 품종 같은 거를 개량을 통해 갖고 산미 증식 이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야. 그럼 하나 물어볼게.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쌀 갖고 가? 일본이라는 나라는 얘들아 평야가 없는 나라야. 그러다 보니 항상 쌀이 부족했고 그 부족함을 우리나라에서 채워야 됐거든. 그래서 식민지가 필요했던 거야, 이 새끼들. 두 번째, 전쟁해야 되거든.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뭐가 필요해? 얘네들은 쌀이 필요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 갖고 뭐 했다라는 거야? 1920년에 우리나라 쌀을 갖고 나가기 위해서, 또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뭐 했다라는 거야? 수리시설이나 저수지 시설 같은 걸 늘렸다고. 만일 제 신문에 시험 문제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 얘들아. 뭐 수리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나 어제 저수지판이라 뒤지인 줄 알았어, 이러면 얘들아 1920년대 시험 문제 나온 거고요. 20년대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부분들을 좀 보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대랑 20년대는 색깔이 되게 많이 다른 겁니다. 10년대는 두들겨 팼다라면 20년대는 솔직히 좀 숨통을 열어줬지. 봐봐. 그런데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열어줬다 그랬어, 얘들아? 친일파를 양상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본 새끼들은 절대 착하지 않아, 얘들아. 이해가? 오케이. 이게 뭐야? 20년대입니다. 20년대 다 했네요. 그러면 30년대 가겠습니다.
30년대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30년대는 얘들아 넘어갈 때 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30년대가 시작될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잘 봐 얘들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그런데 주축국에 누가 들어가냐면 얘들아 일본 새끼들이 주축국으로 들어갑니다. 누구랑 편먹냐면 독일이랑 이탈리아랑 편먹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그 나치즘 새끼들, 그 독일 새끼들이랑 일본의 제국주의가 만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일본이 누구랑 싸움이 일어나냐면 영국과 누구랑 미국과 뭘 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잘 생각해봐. 누굴 건드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일본이 드디어 중국을 건드리는 게 30년대인 거야 얘들아. 그래서 중일전쟁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잘 봐. 무슨 전쟁이 일어났다고? 중일전쟁이 일어났으면 이 중국과의 싸움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군대도 필요하고 쌀도 필요하고 총알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어디에서? 우리나라, 우리 한반도에서 모든 것을 다 수급하고자 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얘네들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우리에게 뭘 그렇게 가져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철도 부속권을 그렇게 가져갔던 거야 이 새끼들이. 쳐들어가려고. 오케이? 그리고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드디어 나중에 우리 무단 통치 때 다시 할 건데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편먹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야 첫 번째 뭐가 필요해? 전쟁하기 위해선 얘들아 두 개가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필요한 건 뭐야? 군수 물자예요. 두 번째 필요한 건 뭔지 알아 얘들아? 민족성인 거야 얘들아. 일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우리의 민족성이 필요했다고. 이해가? 그래갖고 이거 두 개를 시행한 거야 얘들아. 그래서 군수 물품을 가져가기 위해서 얘네가 한 게 뭐냐면 병참을 기지화한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를 기지화시킨 거야. 군수 공급을 통해서. 두 번째, 민족성을 갖고 가기 위해서 뭐 하냐면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걸 피는 거야. 그래서 여태까지 20년도 때 했던 한글, 역사, 씨발 다 없애버리는 거야. 이름도 다 일본 이름으로 다 바꿔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쌤네 할머니 이름이 얘들아 일본 이름이 요코우사. 이해가? 이해가? 되게 싫어하죠. 그 민족 말살 정책 이거를 다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국가 총 동원령이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국가를 총동원하겠다라는 거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가 시행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러면 저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라? 자,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중일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자, 첫 번째 이거예요. 민족을 말살시켜야 돼, 그지? 우리나라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냐면 이거예요. 그거 있지? 황국이 누구야? 일본 황제에게 서사시를 암송시킵니다. 이거 얘들아, 황국 서사시 암송이 뭐냐면 우리나라 너네 혹시 그거 아십니까? 태극기 명령? 태극기 그 강령?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그거 예전에 쌤 때는 졸라 외우게 했어 얘들아.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그거랑 똑같은 거야. 나 황제폐하한테 짱 먹고 그러니까 나 황제폐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생각이 있고요. 플러스 뭐라 그래? 내선일체가 뭐냐면 얘들아 일본과 우리나라 조상 똑같다고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황국시 암송하고 있는 거야. 초등학교에도 세워놓고서 이때는 얘들아 또 뭐라고 불렀냐면 이거 초등학교라고 안 했어. 국민학교라 그랬다고 얘들아. 이 국민학교 이름 바뀐 지 얼마 안 됐어. 쌤 졸업장은 국민학교로 돼 있어 얘들아. 이해가? 그래서 황국 서사시 암송 지금 얘네들이 뭐하고 있어? 서사시를 암송하고 있고요. 이게 서사시를 써준 거야 얘들아. 요거 밑에 거 외우라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애들이 뭐 한 거야? 황국 시암송을 하고요. 6시가 되잖아 얘들아. 그러면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었어.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암살이라는 영화 보면 얘들아 전지현이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사이렌이 울려. 그러자 사람들이 모자를 벗고 다 국기를 향해서 뭐해? 그 일장기를 향해서 묵념하더라는 거지. 그게 하여튼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게 바로 30년대 배경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한글 이런 거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뭘 사용한다고? 이제 일본어를 사용하게 되면 또한 일본 성명으로 이름을 다 뭐 해야 되냐면 개명해야 됩니다. 만약 개명 안 하잖아? 그러면 학교도 못 가고 얘들아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해 가시죠? 다 됐네요. 이게 뭐야?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군수 쪽으로 갑시다. 이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군수 쪽이에요. 어디 갔니 이거? 야 노란색 떨어졌나 보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 얘들아? 병참. 기지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 북부지방에 군수공업을 발달하게 되는데 야 그러면 뭘 만들어야겠어? 군수공업을 발달시키려면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하긴 뭐가 필요해? 쇠가 필요하잖아 얘들아. 그래서 뭘 하냐면 공출제도라는 걸 씁니다. 쉽게 말해서 얘들아 녹그릇 있지? 녹그릇. 이거 다 뺏어가는 거야. 야 쌤네 할머니 댁은 이 녹그릇 안 뺏기려고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이렇게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괴짝에다가 넣어갖고 다 묶어가지고 그걸 산에다가 묻어 놓으셨대. 그리고 그거 찾느라 20년 걸려 얘들아. 어디다 묻어놓은지 기억이 안 나갖고 밤에 묻어놔가지고. 근데 그걸 우리 아버지가 되게 우연찮게 찾게 돼. 왜 그러냐면 그 고조 할아버지 산소 옆에다 묻어놨는데 아버지가 벌초하다가 힘들어갖고 그 옆에서 쉬는데 무슨 표식이 하나 있더래. 근데 할아버지가 말해줬을 거 아니야. 어떤 표식을 해놨다고. 그거 보고 거기 파가지고 얘들아 20년 만에 우리가 녹그릇을 찾는다니까. 그게 뭐야? 공출제도야 얘들아. 뭐 한다는 거야? 우리나라 녹그릇을 다 뺏어가는데 이게 바로 공출제도입니다. 자 여기 지금 다 쌓아놓은 거야. 이 개새끼들. 이게 다 녹그릇들이야 얘들아. 이런 식으로 뭐 했다라는 거야? 다 뺏어갔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다 집집이 찾아다니면서 다 뺏어가고요. 두 번째는 징용, 징병. 우리나라 학생들이 있지? 뭘로 끌고 가? 군인으로 끌고 가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런데 아까 뭐 일어난다 그랬어 얘들아? 만주사 일명 중일전쟁이 일어나는데 얘들아 이때 일본인들이 이때 얘들아 일본 군인이 만주 땅을 점령하고 만주에서 사변을 일으켜서 중일전쟁에서 만주에서 싸우면서 얘들아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야 생각해봐. 오랜 시간 동안 일본 새끼들이 계속 전쟁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뭐 먹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성욕이 있지 성욕. 여자에 대한 성욕이 너무 많이 쌓인 거야. 오랜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중국 만주 땅을 점령했을 때 뭐 꼬마이 어른 뭐 여자 할 것 없이 다 강간하고 막 다 그러더라는 거야. 너무 참혹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일본 장교들이 보고 아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겠다. 이 성욕 부분을 해결해 줘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얘들아 더 개새끼들인 거지. 그게 바로 위안부인 얘들아. 그래서 우리나라 할머니들 지금도 수요일이 되면 얘들아 일본 대사관 그게 한국일보 옆에 있거든. 일요일만 되면 집회를 하셔. 근데 그 할머니가 점점점 숫자가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숫자가 점점점 줄고 있다는 게 문제고 이 개새끼들 절대 사과 안 하고 있다는 게 덜 받는 거지. 지들이 해놓고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알아? 할머니들이 돈 받고 창녀 역할한 게 왜 우리 잘못이냐는 거지. 돈 받고 한 거라고. 죽여버려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베 이해가시죠? 이 그림이 뭐냐면 위안부 할머니를 나타내는 그림인 겁니다. 이 그림이 시험 문제 나오면 30년 되고요. 여러분들 이건 진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일본한테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될 일이고 일본 새끼들은 이거에 대해서 진짜 우리에게 사과를 해야 돼. 이 아베 같은 새끼. 이해 가시죠? 오케이? 이건 인간이 할 짓은 아니었잖아. 걷다가 이 새끼들 막 생체 실험하고 진짜 나쁜 새끼들인 거야 일본. 그거에 대해서 독일은 얘들아 나치즘이 끝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진짜 공식 사과를 했어. 자기들이 뭘 잘못했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그런데 일본은 죽어도 사과 안 하는 거지. 그게 얘들아 일본의 성격 때문에 그래. 일본 한번 사과하면 진짜 무릎 꿇고 사과하거든. 그게 싫을 수도 있어 이 새끼들. 그래도 할 건 해야지. 그리고 역사서 왜곡시키고 있는 거 아니야. 죽여버려야 돼. 일본은 내가 좋아할 수가 없어.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래서 군수공업으로 뭐 징용 징병 같은 거라고요. 또 뭐 위안부.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그 어린 여자분들을 뭐해? 끌고 갔어요 얘들아. 그걸 정신근로대라고 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끌고 가냐면 얘들아 간호. 돈 벌 수 있게. 그러니까 군수공장, 간호
이런 의무병 있지. 그거 돈 벌 수 있다고 끌고 간 다음에 이 새끼들이 한 짓이 바로 그건 거야, 얘들아. 개새끼들인 거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졸라 열받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이게 우리나라 30년 된 거야, 얘들아. 그러면 봐봐. 10년대의 성격은 어때? 10년대는 얘들아, 무단통치기 때문에 두들겨 패고 못하게 하고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뭐가 일어나? 3.1운동이 일어나니까 20년대부터 뭐 하기 시작해?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야, 얘들아. 친일파 양성하면서. 친일파를 양성해야지 하나로 묶이지 못할 거 아니야. 그리고 30년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군수산업이나 아니면 민족 말살 정책을 통해서 우리 민족, 그러니까 야, 우리 민족, 내선일체, 일본과 우리가 같아야지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울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30년대에서 이제 40년대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10년대, 20년대, 30년대 그 무장투쟁이라 그래, 얘들아. 무장투쟁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가 되잖아, 얘들아. 그러면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었어.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암살이라는 영화 보면 얘들아, 전지현이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사이렌이 울려. 그러자 사람들이 모자를 벗고 다 국기를 향해서 뭐해? 그 일장기를 향해서 묵념하더라는 거지. 그게 하여튼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게 바로 30년대 배경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한글 이런 거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뭘 사용한다고? 이제 일본어를 사용하게 되면 또한 일본 성명으로 이름을 다 뭐 해야 되냐면 개명해야 됩니다. 만약 개명 안 하잖아? 그러면 학교도 못 가고 얘들아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해 가시죠? 다 됐네요. 이게 뭐야?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군수 쪽으로 갑시다. 이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군수 쪽이에요. 어디 갔니 이거? 야, 노란색 떨어졌나 보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 얘들아? 병참. 기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 북부지방에 군수공업을 발달하게 되는데, 야, 그러면 뭘 만들어야겠어? 군수공업을 발달시키려면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하긴 뭐가 필요해? 쇠가 필요하잖아, 얘들아. 그래서 뭘 하냐면 공출제도라는 걸 씁니다. 쉽게 말해서 얘들아, 녹그릇 있지? 녹그릇. 이거 다 뺏어가는 거야. 야, 쌤네 할머니 댁은 이 녹그릇 안 뺏기려고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이렇게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괴짝에다가 넣어갖고 다 묶어가지고 그걸 산에다가 묻어놓으셨대. 그리고 그거 찾느라 20년 걸려, 얘들아. 어디다 묻어놓은지 기억이 안 나갖고 밤에 묻어놔가지고. 근데 그걸 우리 아버지가 되게 우연찮게 찾게 돼. 왜 그러면 그 고조 할아버지 산소 옆에다 묻어놨는데 아버지가 벌초하다가 힘들어갖고 그 옆에서 쉬는데 무슨 표식이 하나 있더래. 근데 할아버지가 말해줬을 거 아니야. 어떤 표식을 해놨다고. 그거 보고 거기 파가지고 얘들아 20년 만에 우리가 녹그릇을 찾는다니까. 그게 뭐야? 공출제도야, 얘들아. 뭐 한다는 거야? 우리나라 녹그릇을 다 뺏어가는데 이게 바로 공출제도입니다. 자, 여기 지금 다 쌓아놓은 거야. 이 개새끼들. 이게 다 녹그릇들이야, 얘들아. 이런 식으로 뭐 했다라는 거야? 다 뺏어갔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다 집집이 찾아다니면서 다 뺏어가고요. 두 번째는 징용, 징병. 우리나라 학생들이 있지? 뭘로 끌고 가? 군인으로 끌고 가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런데 아까 뭐 일어난다 그랬어, 얘들아? 만주산 일명 중일전쟁이 일어나는데, 얘들아, 이때 얘들아, 일본 군인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인데, 이거는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고, 얘들아? 신간의 지도층의 도움을 받아갖고 결국은 전국으로 확산됐다라는 게 중요하며, 아이고 3.1운동 이후에 얘들아 전국으로 확산된 우리나라의 유일한 일명 20년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돼서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과 신간회가 연관성이 있다는 부분도 솔직히 좀 잘 봐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얘들아, 신간회는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사이에서 분열됩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 오케이? 그리고 각종 쟁의가 있어요. 쟁의가 뭐야? 조교야, 쟁의가 뭐게? 쟁의.
쟁의는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저항하겠다라는 거야 얘들아. 그러다 보니 야 그러면 저항하는 아이들은 돈이 많을까? 저항하는 아이들은 솔직히 좀 가난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들아 각종 쟁의 일어나는 아이들은 다 어떤 애들이냐면 노동자. 그래서 뭐라 그래? 노동쟁이. 두 번째 소작농들. 그래서 뭐라 그래? 소작쟁이. 이런 쟁의자가 나오잖아. 그러면 다 20년대. 야 그리고 두 번째 쟁의 저항한다며. 그러니까 무슨 성격이 강하냐면 얘네들 다 사회주의, 혁명과 투쟁을 통해서 나라를 바꾸려고 그런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쟁의를 일으키는 아이들도 다 사회주의자 성격이 강했으며 20년대가 되니까 개길 수도 있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합시다. 그게 뭐냐면 산미 증식계획이에요. 이건 중요합니다. 산미 증식계획이 뭐냐면 우리나라 산미, 쌀 가져가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쌀을 가져가는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얘들아 항상 이런 거예요. 생산량이 있으면요 얘네가 가져가는 공급량이 있지 이거를 단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산미증식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잘 봐. 생산량이 적은데 공급량을 늘리라 그래서 이 새끼들이 가져가는 수출품 쌀을 수출해 가는데 항상 모자라. 얘네 몇 개, 20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항상 10개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 갖고 얘네들이 하고 싶은 게 뭐겠어? 생산량을 어떻게 해야겠어? 생산량을 뭐 해야 돼? 증가해야겠지. 그러려면 농업의 기술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수리시설, 벼새끼 뭘 좋아해? 물. 그러니까 수리시설, 뭐 저수지나 이런 수로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요. 품종, 쌀의 품종 같은 거를 개량을 통해 갖고 산미증식 이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우리 어디 할 거냐면 드디어 나라를 뺏겼어요. 일제시대 할 거예요. 욕이 좀 많이 나오겠네요. 최대한 욕을 안 하면서 어떻게든 한번 해보도록 정말 노력은 해보겠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자, 좀 보겠습니다. 일제시대는 어떻게 나누냐면 이쪽으로 좀 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제시대는 10년대와 20년대 그리고 3, 40년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10년대, 20년대, 30년대가 다 색깔이 조금씩 나타난다라는 부분은 좀 아셔야 돼요. 그 부분만 알면 되게 쉬워요. 10년대는 나라를 뺏었잖아. 그러니까 뭐해? 두들겨? 팹니다. 20년대는 너무 팼나 봐. 그래서 조금 풀어줘요. 30년대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원자폭탄 맞고 개작살 나는 게 1번인 거야. 이렇게 10년, 20년, 30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1910년대인 겁니다. 자, 그러면 1910년대는요 무단통치 시대예요. 무단통치 이 문장을 좀 잘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무단통치 뭐 한다는 거야? 통치를 무단으로 하겠다는 거야. 무단횡단이 뭐야? 허락 안 받고 뒤에다가 차이쳐 뒤지는 거 아니야. 무단통치 우리한테 뭘 받지 않았다? 허락을 받지 않고요. 지네 나름대로 나라를 뺏었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다 밟아버려야겠지.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요 10년대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다 밟아버리는 거야 얘들아. 찍소리도 못하게 개기면 다 밟아버린다고. 말 안 들으면 다 패버리는 성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이겁니다. 잘 봐 얘들아. 경찰과 군인이 있습니다. 누가 더 무섭냐면 군인이 더 무서운 거예요. 너네 대통령이 전쟁 나면 계엄령이라는 거 선포하는데 계엄령이 선포하면 경찰권이 없어지고 누가 모든 것을 다 군인이 나라를 이끌게 되는 걸 얘들아 계엄령이라고 그러는 거야. 두 번째 재판이 필요 없습니다. 군인 말 안 들으면 즉결 처형이라는 게 가능해. 이해가? 그러니까 전쟁 났을 때 군인이 저쪽 가세요 그러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얘들아. 재수없으면 총 맞아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 얘들도 마찬가지야. 나라를 뺏었더니 우리들이 꿈틀꿈틀대면서 개기들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더라는 거야? 모든 것을 다 헌병, 경찰제라는 걸 사용하더라는 거야. 헌병이 뭐냐면 얘들아 군인 잡는 경찰들인 거야. 결국은 군인이 나라를 뭐 하는 거야? 통솔하고 있다는 걸 바로 헌병경찰자라고 그러고 헌병경찰자를 통해 갖고 뭐 하는 거야?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더라? 무탄은 뭐냐 또 무단으로 뭐 하더라는 거야? 통치를 하는데 강압성을 갖는 거야. 이해가? 두 번째 말 안 들어 어떻게? 패야죠. 깔끔하게 팹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태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들아. 태형이 뭐냐면 곤장이야, 곤장. 오케이? 좀 봅시다. 그림을 보시면요. 그리고 우리 전국으로 확산돼서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과 신간회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솔직히 좀 잘 봐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얘들아, 신간회는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사이에서 분열됩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 오케이? 그리고 각종 쟁의가 있어요. 쟁의가 뭐야? 조교야, 쟁의가 뭐게? 쟁의는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저항하겠다라는 거야, 얘들아. 그러다 보니 그러면 저항하는 아이들은 돈이 많을까? 저항하는 아이들은 솔직히 좀 가난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들아, 각종 쟁의 일어나는 아이들은 다 어떤 애들이냐면 노동자. 그래서 뭐라 그래? 노동쟁이. 두 번째, 소작농들. 그래서 뭐라 그래? 소작쟁이. 이런 쟁의자가 나오잖아. 그러면 다 20년대. 그리고 두 번째, 쟁의, 저항한다며. 그러니까 무슨 성격이 강하냐면 얘네들 다 사회주의, 혁명과 투쟁을 통해서 나라를 바꾸려고 그런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쟁의를 일으키는 아이들도 다 사회주의자 성격이 강했으며 20년대가 되니까 개길 수도 있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합시다. 그게 뭐냐면 산미 증식계획이에요. 이건 중요합니다. 산미 증식계획이 뭐냐면 우리나라 산미 쌀 가져가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쌀을 가져가는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얘들아, 항상 이런 거예요. 생산량이 있으면요, 얘네가 가져가는 공급량이 있지, 이거를 단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잘 봐. 생산량이 적은데 공급량을 늘리라 그래서 이 새끼들이 가져가는 수출품, 쌀을 수출해 가는데 항상 모자라. 얘네 몇 개, 20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항상 10개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 갖고 얘네들이 하고 싶은 게 뭐겠어? 생산량을 어떻게 해야겠어? 생산량을 뭐 해야 돼? 증가해야겠지. 그러려면 농업의 기술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수리시설, 벼새끼 뭘 좋아해? 물. 그러니까 수리시설, 저수지나 이런 수로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요. 품종, 쌀의 품종 같은 거를 개량을 통해 갖고 산미 증식 이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야. 그럼 하나 물어볼게.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쌀 갖고 가? 일본이라는 나라는 얘들아 평야가 없는 나라야. 그러다 보니 항상 쌀이 부족했고 그 부족함을 우리나라에서 채워야 됐거든. 그래서 식민지가 필요했던 거야, 이 새끼들. 두 번째, 전쟁해야 되거든.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뭐가 필요해? 얘들은 쌀이 필요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 갖고 뭐 했다라는 거야? 1920년에 시험 문제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 얘들아. 수리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나 어제 저수지판이라 뒤지는 줄 알았어. 이러면 얘들아 1920년대 시험 문제 나온 거고요. 20년대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부분들을 좀 보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대랑 20년대는 색깔이 되게 많이 다른 겁니다. 10년대는 두둑에 팼다라면 20년대는 솔직히 좀 숨통을 열어줬지. 봐봐. 그런데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열어줬다 그랬어, 얘들아? 친일파를 양상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본 새끼들은 절대 착하질 않아, 얘들아. 이해가? 오케이. 이게 뭐야? 20년대입니다. 20년대 다 했네요. 그러면 30년대 가겠습니다. 30년대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30년대는 얘들아 넘어갈 때 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30년대가 시작될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잘 봐, 얘들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그런데 주축국에 누가 들어가냐면 얘들아, 일본 새끼들이 주축국으로 들어갑니다. 누구랑 편먹냐면 독일이랑 이탈리아랑 편먹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그 나치즘 새끼들, 그 독일 새끼들이랑 일본의 제국주의가 만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일본이 누구랑 싸움이 일어나냐면 영국과 누구랑? 미국과 뭘 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생각해봐. 누굴 건드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일본이 드디어 중국을 건드리는 게 30년대인 거야, 얘들아. 그래서 중일전쟁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잘 봐. 무슨 전쟁이 일어났다고? 중일전쟁이 일어났으면 이 중국과의 싸움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군대도 필요하고 쌀도 필요하고 총알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어디에서? 우리나라, 우리 한반도에서 모든 것을 다 수급하고자 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얘네들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우리에게 뭘 그렇게 가져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철도 부속권을 그렇게 가져갔던 거야, 이 새끼들이. 쳐들어가려고. 오케이? 그리고 중일전쟁이라 하면서 드디어 나중에 우리 무단 통치 때 다시 할 건데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편먹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야, 첫 번째 뭐가 필요해? 전쟁하기 위해선 얘들아 두 개가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필요한 건 뭐야? 군수 물자예요. 두 번째 필요한 건 뭔지 알아, 얘들아? 민족성인 거야, 얘들아. 일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우리의 민족성이 필요했다고. 이해가? 그래갖고 이거 두 개를 시행한 거야, 얘들아. 그래서 군수 물품을 가져가기 위해서 얘네가 한 게 뭐냐면 병참을 기지화한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를 기지화시킨 거야. 군수 공급을 통해서. 두 번째, 민족성을 갖고 가기 위해서 뭐 하냐면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걸 피는 거야. 입니다. 쉽게 말해서 군인으로 하여금 나라를 이끌게 되면 말 안 들으면 뭐 한다고? 태형 처리하는 거야, 얘들아. 이게 바로 곤장입니다. 얘들아, 안 아플 것 같지? 맞으면 뒤진다. 학교에서 맞는 건 맞는 것도 아니야, 얘들아. 이거 태형 100대 맞으면 죽습니다. 쉽게 말해서 50대 이상 넘잖아? 그러면 얘들아, 엉덩이 다 찢어져서 죽게 돼. 그렇기 때문에 태형을 많이 맞잖아? 그러면은 죽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태형 맞았을 때는 얘들아, 약도 없습니다. 그냥 누워갖고 버텨야 돼. 버티면 사는 거고요. 못 버티면 죽는다 그래. 그 정도로 이게 뭐야? 태형인 거야. 뭐 했다고? 두들겨 팬다고. 만약에 태형이 시험 문제 나오면은 뭐야? 1910년 무단 통치가 시험 문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다시 보셨겠지만 군인, 헌병으로 하여금 나라를 이끌게 하는 게 바로 헌병 경찰제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무단 통치는 뭐야?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패는 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가시죠? 두 번째. 그 다음이 또 뭐냐면 이겁니다. 보세요. 자, 두 번째는 태형으로 두들겨 팼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얘들아 바로 이겁니다. 토지를 조사를 사업합니다.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얘들아 왜 그러냐면 잘 봐봐. 우리나라에 일본 새끼들이 왔으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땅을 어떻게 하겠어? 뺏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뺏을 거냐고. 야, 일본이 와갖고 내 나라. 그럼 우리가 하고 좋겠냐? 그러면 깡패 새끼들인 거고. 얘들이 토지를 뺏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이 대가리를 쓴 거야. 얘들아 솔직히 말할까? 우리나라 토지 왜 뺏기냐면 존나 무지해서 뺏기는 거야. 멍청해서 뺏긴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 토지 조사를 할 거야. 그래서 국가에서 일본이라는 일제시대 국가에서 너네 토지를 뭐 해라? 신고해라 라고 뭐냐면 포스터를 붙여놓은 거야. 공고문을 붙여놨다고. 이해가? 그런데 그 공고문을 이렇게 붙여놨다? 그래갖고 토지를 15일 안에 신고하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똑똑했으면 뭐 하면 돼? 토지를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이게 뭐디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뭐라 그래? 뭘 신고하라는디? 토지를 신고하라는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내 건데 왜 신고를 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됐어, 막걸리나 먹어. 그랬다 15일 후에 뺏기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신고 안 한 애들 거는 다 뭐해? 땅을 다 국유화 시켜버리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멍청해서 다 뺏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지주들이 가지고 있던 그나마 그 땅들도 일본의 강압성에 의해서 막 뺏기면서 우리가 토지를 다 거의 몰수당한다고 보면 돼. 왜? 토지가 곧 경제였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를 만든 이유가 땅 때문인 거잖아. 이해가?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 이게 뭐냐면 얘들아 토지조사 사업하는 모습인 겁니다. 지금 이 새끼들 나와서 뭐해? 땅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말뚝 받고 있잖아, 얘들아. 땅을 통해서 나라를 바꾸려고 그런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쟁의를 일으키는 아이들도 다 사회주의자 성격이 강했으며 20년대가 되니까 개길 수도 있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합시다. 그게 뭐냐면 산미 증식계획이에요. 이건 중요합니다. 산미 증식계획이 뭐냐면 우리나라 산미 쌀 가져가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쌀을 가져가는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얘들아 항상 이런 거예요. 생산량이 있으면요 얘네가 가져가는 공급량이 있지 이거를 단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3위 증식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잘 봐. 생산량이 적은데 공급량을 늘리라 그래서 이 새끼들이 가져가는 수출품 쌀을 수출해 가는데 항상 모자라. 얘네 몇 개, 20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항상 10개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3위 증식 계획을 통해 갖고 얘네들이 하고 싶은 게 뭐겠어? 생산량을 어떻게 해야겠어? 생산량을 뭐 해야 돼? 증가해야겠지. 그러려면 농업의 기술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수리시설, 벼새끼 뭘 좋아해? 물. 그러니까 수리시설, 뭐 저수지나 이런 수로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요. 품종, 쌀의 품종 같은 거를 개량을 통해 갖고 산미 증식 이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야. 그럼 하나 물어볼게.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쌀 갖고 가? 일본이라는 나라는 얘들아 평야가 없는 나라야. 그러다 보니 항상 쌀이 부족했고 그 부족함을 우리나라에서 채워야 됐거든. 그래서 식민지가 필요했던 거야. 이 새끼들. 두 번째, 전쟁해야 되거든.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뭐가 필요해? 얘들은 쌀이 필요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 갖고 뭐 했다라는 거야? 1920년에 우리나라 쌀을 갖고 나가기 위해서 또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뭐 했다라는 거야? 수리시설이나 저수지 시설 같은 걸 늘렸다고. 만일 제 신문에 시험 문제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 얘들아. 뭐 수리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나 어제 저수지판이라 뒤지는 줄 알았어 이러면 얘들아 1920년대 시험 문제 나온 거고요. 20년대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부분들을 좀 보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대랑 20년대는 색깔이 되게 많이 다른 겁니다. 10년대는 두둑에 팼다라면 20년대는 솔직히 좀 숨통을 열어줬지. 봐봐. 그런데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열어줬다 그랬어 얘들아? 친일파를 양상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본 새끼들은 절대 착하질 않아 얘들아. 이해가? 오케이. 이게 뭐야? 20년대입니다. 20년대 다 했네요. 그러면 30년대 가겠습니다. 30년대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30년대는 얘들아 넘어갈 때 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30년대가 시작될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한글 그리고 또 언론 이런 게 허용이 되는데요. 언론 같은 경우는 심사를 통해서 허용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걔네들이 다 심의를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잘라냈겠지. 이해가? 그런 식으로 우리 한글이나 역사 같은 게 좀 보급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글을 보급합시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난 신문사가 있는데 그 신문사가 얘들아 첫 번째가 조선일보고요. 두 번째가 동아일보고요 얘들아.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 문자 연습하는 것들을 만들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분하르도 운동. 이 분하르도 운동을 통해 가지고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서 신문에다가 얘들아 이렇게 한글을 쓸 수 있게끔 연습할 수 있게끔 한 게 바로 분하르도 운동 같은 걸 통해서 우리나라 한글을 좀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잘 봐봐.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숨통을 조금씩 열어주는 20년대인 거야. 그런데 결국은 심의를 통해서 다 잘라내고 억압하는 건 똑같더라는 거지. 이 새끼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20년대는요, 첫 번째, 보통경찰제가 사용되고요. 뭐가 폐지돼? 태형이 폐지되더라는 거야. 최소한 두들겨 패지는 않을게, 새끼들아.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디 갔을까요? 오케이. 보나르도 운동, 보나르도 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이게 무슨 일보라고 얘들아? 동아일보에서고요. 역사를 일부 허용해주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회사령이 폐지되는 겁니다. 이쪽 와서 좀 볼게요. 중요합니다. 회사령 폐지는 좀 잘 보셔야 돼요. 잘 봐요 얘들아. 우리 아까 우리나라 기업은 뭘 못 만들게 했어? 회사를 못 만들게끔 허가제를 사용했다라는 거야. 그지? 그런데 회사령이 이제는 뭘로 바뀐 거냐면 얘들아 신고제로 바뀐 거야. 신고만 하면 회사를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20년대부터는 우리 기업들이 뭐해? 회사를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잘 안 사. 우리 물건을. 왜? 일본이라는 회사가 10년 동안에 우리나라를 장악하는 힘을 가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벌써 선점 효과를 다 가져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솔직히 말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랑 맞짱 뜨는 거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얘들아 우리 물건을 사용하세요. 우리 물건을 씁시다 라는 물산 장려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이 물산 장려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 물건 좀 쓰세요 라고 하는 정책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령 신고제가 풀린 거는 20년대라고. 그러니까 얘들아, 뭔가가 풀리고 뭔가가 숨통이 열리고 뭔가를 만들어서 저항하고 이런 색깔이 나타나면 다 20년대라고. 오케이? 그래서 물산 정영운동인데 얘들아, 이거 헷갈려 하지 마. 국채 보상운동이랑 물산 장려운동은 완전 다른 겁니다. 국제보상운동은 얘들아, 우리나라 나라 뺏기기 전에 대구에서 조사를 할 거야. 그래서 국가에서, 일본이라는 일제시대 국가에서 너네 토지를 뭐 해라? 신고해라 라고 뭐냐면 포스터를 붙여놓은 거야. 공고문을 붙여놨다고. 이해가? 그런데 그 공고문을 이렇게 붙여놨다? 그래갖고 토지를 15일 안에 신고하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똑똑했으면 뭐 하면 돼? 토지를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 어따 이게 뭐디야? 그러면 옆에 있는 애가 뭐라 그래? 어따 뭘 신고하라는디? 토지를 신고하라는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어따 내 건데 왜 신고를 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됐어, 막걸리나 먹어. 그랬다 15일 후에 뺏기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신고 안 한 애들 거는 다 뭐해? 땅을 다 국유화 시켜버리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멍청해서 다 뺏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지주들이 가지고 있던 그나마 그 땅들도 일본의 강압성에 의해서 막 뺏기면서 우리가 토지를 다 거의 몰수당한다고 보면 돼. 왜? 토지가 곧 경제였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를 만든 이유가 땅 때문인 거잖아. 이해가?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 이게 뭐냐면 얘들아, 토지조사 사업하는 모습인 겁니다. 지금 이 새끼들 나와서 뭐해? 땅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말뚝 받고 있잖아 얘들아. 요게 다 말뚝이라고. 말뚝을 바꾸면서 우리 뭐 해줄게, 근대 개간해줄게라는 이유만으로 뭐 하는 거야?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걸 했다라는 거지. 그런데 결국은 뭐 하는 거야? 우리나라 땅을 다 뺏으려는 하나의 목적이었고, 우리나라가 멍청해서 다 뺏기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토지를 뺏겼어. 토지가 다 뭐가 됐어? 국유화가 됐단 말이야. 그치? 토지가 다 국유화됐다라는 거, 이제 나라 땅이 누구 거야? 일본께 된 거잖아. 그러면 일본 애들은 그 땅을 갖고 뭐해? 장사를 하는 거야. 땅을 판다고. 누구한테 팔아? 우리한테? 아니야. 누구? 일본 애들한테 파는 거야. 존나 저렴하게. 일본 애들한테, 일본에 있는 본토 애들한테 땅을 졸라 저렴하게 줄 테니까 조선 넘어와서 살아.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뭐 할 수 있게,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살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거야. 야, 조센징에 가면은 땅이 싸대. 우리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살아보자. 해갖고 토지를 국유화해서 팔기 시작하는데, 그 팔기 시작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토지 조사를 사업하고, 이거를 갖다 판 게 어디냐면 바로 동양 척식 주식회사라는 거야. 이걸 이 회사가 어디냐면 얘들아, 동양 척식 주식 회사인 거야 얘들아. 동양 척식 주식회사, 지금으로 치면 얘들아 뭐냐면 부동산 업자는 거야. 부동산 회사라고. 부동산 회사. 오케이? 그래서 이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통해 갖고 일본인들에게 우리나라 토지를 뭐 하는 거야? 매매하게끔 하는데 그 가격이 되게 싸게 판 거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 조선애가, 그러니까 조선애가 갖고 뭐 하지?